네, 29일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가 이거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4포인트, 0.23% 떨어지면서 3,17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7.58포인트, 0.76% 내린 9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150억 원, 외국인은 134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33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97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964억 원, 외국인은 11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0.4%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또 네이버가 1.8%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이 6%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SDI도 0.7% 올랐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2% 약세, 현대차, 셀트리온도 각각 1.8%에서 0.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유통업종이 2.4% 강세를 보여줬고요. 화학업종도 2% 올랐습니다. 그밖에 건설업, 철강금속, 종이목재가 상승했고요. 반면에 통신업이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보험업종과 증권업종, 운수장비, 서비스업이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제약이 1%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가 0.5%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1.6%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도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밖에 알테오젠과 SK머티리얼즈도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2.5%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4원 8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08원 2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특히 S&P 500이 4,2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기업들 실적 발표가 주요했던 것 같은데 애플이 50% 넘게 실적이 증가했고 또 페이스북도 한 48% 실적이 증가됐어요. 예,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뉴욕 증시의 그러한 그 새로운 주가 흐름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다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죠. 약간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장 후반에 다시 시세의 탄력을 받아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국내와는 좀 다소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가 흐름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생각 외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주저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 정말 서프라이즈한 모습들을 나타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코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이런 또 호재성 공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호조세에다가 더해서 주가를 견인했다라면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격화라든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기업의 실적을 이끌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6.4% 연율로 봤을 때 6.4% 증가로 나타났는데 물론 시장의 예상치는 6.5% 증가였습니다만 소폭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분기도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경제가 탄탄하게 좀 성장이 되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6.5를 예상했다 6.4를 나오면 오히려 실망스럽지 않냐라고 우리가 과거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면 이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어마무시한 숫자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6.4%, 우리도 지금 경제 성장률 한 3%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정말 이것은 코끼리가 뛰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선서히 걸어가는 미국 같은 경우 그렇고 중국도 18%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거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 2분기, 3분기는 이런 뭐 속도를 계속해서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결국 주가의 견조한 흐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용시장 회복세도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3만 건 정도 줄어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실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백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일단 해외여행에 대한 길을 열어놓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만약에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고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고 경기 상황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향후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네. 매수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공매도 재개가 눈앞에 다가왔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맞물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가장 큰 건 공매도겠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 모레죠.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 개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약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약 2만여 명의 벌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거에 더해서 SKIET에 대한 공모주 청약이 워낙 열기가 80조 원이었죠.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보다는 일단은 뭐 IPO에 대한 관심 일단 오늘 끝났으니까 그제 이틀 연속 끝났으니까 오늘 다시 주시장에 관심이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들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작용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먼저 주가가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혼조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신격호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경제 지표가 뒷받침되면서 일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진 가운데 국내 증시는 또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정말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최근 3,200선 돌파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 실현 매물과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 사거래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테지만 이 건강한 조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적 장세에 맞게 기업들의 호실적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장의 신호탄이란 보긴 힘들고요. 아무래도 5월에 있을 공매도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준비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일부 대형주가 대상이고 수출 실적 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 지수 자체를 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시되 준비만 잘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공모주 청약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자금이 증시에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어 지수는 우상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분 재개되는 공매도에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지수 자체의 타격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실적과 모멘텀을 중점으로 유심 있게 보셔야 할 업종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건설업계의 호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그리고 주택 공급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을 더 키워줄 수 있겠고요. 연이은 계약 수주로 인해 1분기에 이어 남은 2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계도 대규모 계약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황화뮌란 규제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의 리사이클과 마침 건조된 선박의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며 전 세계 발주량의 50% 가까이를 선점할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증시 흐름에 맞게 지수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곧 있을 공매도 재개와 5월 푸트 구성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텐데, 우선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종목별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심 있게 보셔야겠고요. 5월 포트 구성은 지수에 큰 영향 없이 묵묵하게 우상향해질 수 있는 실적주나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 새롭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격호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전달보다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달보다 0.8% 증가했는데요. 관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선 생산이 늘었습니다. 산업생산은 1월 0.5% 감소했다가 2월에 2.1%로 반등한 뒤 2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스템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4.8% 줄며 관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0.8% 감소했고요. 금융보험업도 3.1% 줄었습니다. 그러나 영업 제한 집합금지 완화로 숙박, 음식점 등의 생산이 8.1%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증가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증가폭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입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 건설 투자는 0.4% 증가했습니다. 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매 판매도 증가했죠?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한 영향이 큰데요. 의복 등 준내구재가 9.1%,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1.5% 판매가 늘면서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른 100.2였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오른 103.1로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3,184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8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 만에 반등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82,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장에서는 0.38% 소폭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5,500원이고요. LG화학입니다. 어제 6%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0.3%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95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LG화학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6,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1%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0.6%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79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모두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반등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26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었죠.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역시 또 실적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상승을 했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1.2%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37만 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0.5%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만 8,700원. 자, 그리고 KG 동부제철은 5.7% 강세가 예상이 되죠. 예상 체결가 22,100원이고요. 동국제강도 2.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도 확인해 보죠. 한국조선해양 오늘 1.6%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3천 원이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2% 가까운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어제장까지도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오늘 예상 체결가 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500원.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3만 5천 원 예상 체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도 체크해 볼게요. 대한해운이 3.6%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 3,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MM도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4만 원. 그리고 페노션도 1.2%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도 오늘장에서는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투자증권이 2%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5,100원이고요. NH투자증권도 2%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2,500원이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도 1% 안팎의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또 금융주의 상승 출발도 예상이 되네요. KB금융이 1%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4,500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까지도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재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 움직임이 좀 불안했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지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매도를 친다라는 것은 거의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손실이 무한대라는 점이죠. 주가는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약할수록 공매도의 타겟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매도가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대차장고의 향방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대차, 주식을 빌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공매도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물론 대차장고 입고를 공매도 수량이다라고 도식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차를 해놓은 상태에서만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대차를 안 하고 공매도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었던 좀 어폐가 있었죠. 하지만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라는 게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으로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 하더라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의 탄력의 제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미 좀 공매도와 관련해서 좀 악재가 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게 그동안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진단키트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생각만큼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동안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된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아무래도 뭐 역설적으로 공매도 타격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지금 강한 쪽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또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와 맞물려서 2차 전지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탄소 배출권 판매라든지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주가가 떨어지고 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3인방 뭐 니오 샤오펑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괜찮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 LG화학은 그래도 올랐는데 예. 소재 쪽이 또 지금 주가가 출렁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제 외형적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외형만 그냥 놓고 보면 매출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뭐 탄소 배출권은 뭐 그나마 인정하겠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것은 일회성이 물론 아직까지도 어마무시한 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영업과 상관없는 영업의 수익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당장은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 실적이 올라갑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의 격화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합니다만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앞으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본다라면 지금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유망합니다만 나는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2차 전지와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니까 투자를 할 것이야 라고 본다라면 약간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과거 2020년만 하더라도 독주를 나타냈었다가 이제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2030년 이후부터는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좀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만들어내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경쟁 업체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 부딪히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어제 또 6% 넘게 올랐어요. 역시 예. 실적이 사상 최대 그렇죠. 실적이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 그러면 LG화학은 어떻게 전략을 LG화학은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주식인 예. 것 같아요. 기관도 상당히 좋아하고 LG화학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짬짜면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둘 다죠. 화학 분야도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왔고 예. 그동안 실적이 적자였었던 2차 전지도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하반기 때는 물론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LG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장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이런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천선이 좀 무너졌는데 어떨까요? 좀 이게 5월 3일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을까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언급을 했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상존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5월 3일 이후부터 방향성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30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4,200선을 뚫고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애플이 54% 매출이 증가가 됐고요. 페이스북도 48% 매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도 좋았습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소폭치가 연율 6.4%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회복세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관망 심리 또 경계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죠. 자,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입니다. 강보합권이네요. 3,175포인트.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2,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8% 떨어집니다. 12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0.6% 내림세고요. LG화학 어제 6%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4% 하락으로 947,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내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어제 많이 올랐던 철강주 또 해운주, 조선주 흐름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는 오히려 0.8%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36만 9,500원. 현대제철은 0.6%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동국제강이 1.5% 상승세입니다. 26,400원. KG 동부제철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3.8% 상승으로 2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선주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3% 상승 중입니다. 15만 5,500원이 상황이고요. 이틀 연속 상승세로 또 외국계 창고에서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 미포조선도 3.5% 상승세입니다. 8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6% 상승세.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대우조선해양까지도 1.7% 상승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빠르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운주도 오늘 상승 중입니다. 대한해운이 1.5% 올라갑니다. 3,330원이고 HMM도 소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페노션도 0.6% 상승으로 7,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저희가 증권주도 호가에서는 괜찮았었죠.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모두 1.5%에서 2% 상승 중입니다. 각각 5,060원, 1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증권, 유한타증권도 각각 0.6%에서 0.4%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뚜렷하게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종목별로 혼조세 또 업종별로도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권이 대부분의 종목이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많은 종목이 떨어집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7% 떨어집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내림세입니다. 1% 넘게 떨어지면서 53,8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스는 상승 중이네요.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5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TT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8% 상승 중입니다. 10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 양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872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41억 원 순매수입니다. 기관은 지금 9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 또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 기관도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율로 1,15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개인이 사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융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전기전자, 화학에서 기관은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모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증권, 은행, 금융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운수창고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율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20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9억 원, 2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달러 대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 올라갑니다. 출발 자체는 하락이네요. 20전 떨어진 1,108원에 지금 개장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수급적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만 계속해서 사기에는 지금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좀 역부족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메이저 수급까지 좀 들어와 줘야 그렇죠. 이게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메이저들이 조금 빠지니까 예. 수급들이 좀 빠지죠. 오늘 뭐 개인들 투자자들은 어제보다는 좀 강합니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 이제 IPO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정신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쪽으로 이제 쏠렸다라면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뭐 이쪽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부터 1,000억 넘게 지금 아침부터 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줘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3,200선, 3,100선에서 손바뀜이 일어나줘야만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3,200선을 다시 올라가는 날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뚫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와 줄 때까지는 당분간 시장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들도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1분기 실적이 현재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치들이 아직까지는 확고하지 않다라는 것들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이익이 난 것은 차익을 좀 실현해 두고 그다음에 교체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적 그리고 기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 양봉입니다. 상승폭도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업, 대우조선해양 사실 계속 최근에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세 탄력이라는 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 좌회전 우회전이 능숙하죠. 하지만 어마무시한 배가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엄청난 힘이 좀 들어간 것처럼 배는 일단 지금 현재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임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배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중국 배가 문제를 한번 일으킨 이후에 이번에 수에즈발 일본 배 문제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좋은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연이어서 수주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번갈아 가면서 뭐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소식은 제가 배가 한번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처럼 이익을 몇 년 동안 배 조선사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현재 시세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조선과 화학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또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겁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종업원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위 말해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들이 악화가 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다라면 고정비는 일정하죠. 하지만 고정비 이후부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익 곡선이 막대하게 올라가는 기하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중후장대 산업이 한번 불을 붙으면 어마무시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반대로 되는 게 핀테크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익이 늘어나면 비용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후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지금 현재 화학, 철강, 조선까지 해서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날 때는 자칫 올라가는 섹터 따라잡다가 오히려 조금 손실을 보기 십상인데 그렇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항상 고민이죠. 예. 지금 오늘 철강이 오늘 좀 쉬어주는 것처럼 오늘은 조선이 강하고 예, 조선만 예. 강하고 철강과 화학이 쉬어지기 때문에 철강, 화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손절에 대한 것들을 각오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불이 붙은 것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특히 지수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리바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쪽 섹터에 관심을 갖고 종목을 갖고 있으시다면 오히려 파란불에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종목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철강이 좀 조정을 받으면 사고 그렇죠. 조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또 추격 매수하는 그렇죠. 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추격 된다는 매수는 거죠. 진짜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흥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거와 반대되죠. 예. 빨간불이 켜지면 흥분해서 따라가게 되고 오를 파란불이 것 떨어지 같아서요. 예, 예. 파란불이 되면 불안해서 팔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파란불에 여러분들 우리가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주가가 쌀 때 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 때 사라는 것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파란불에 사시고 빨간불이 왔을 때는 오늘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기분이 되게 좋으시겠습니다만 편입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놓쳤다. 다음 템포를 내가 노리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조금 오늘 지금 벌써 대우조선의 6%, 한국조선의 5% 나라면 장중에 올라간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한 템포 쉬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떨어지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성장주로 분류되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플랫폼 관련주 오늘 다 떨어져요. 최근에 네, 계속해서 주가가 그렇습니다. 맥을 못 추는데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향후 성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다 다시 올라갔고 조선주도 얼마 전에는 조정을 받다 다시 올라온 그렇죠. 것처럼 이런 섹터들은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언급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좀 시세 탄력이 좀 둔화되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은 쪽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닝이 좋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고 투자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반도체 섹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예, 예. 섹터는 계속해서 업황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손쉽고 편하게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믿고 매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산업이 결국 지수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도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되고요.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믿고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어떤가요? 카카오는 뭐 얼마 전에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 또 열기가 그렇죠. 좀 식은 양상인데. 예, 뭐 액면 분할이 이슈가 됐다라는 것은 당일날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대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좋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뱅크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IPO도 또 모르시는 분들, 예.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요. 모르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저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둘러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신규로 편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재료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그 이익들을 좀 땡겨온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자사주 외에는 특별하게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고 특히 이제 OTT 분야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가 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맞아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가 또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경쟁 구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쉽지 않은 투자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유통주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롯데쇼핑이 2% 올라가고 12만 6천 원, 신세계가 3% 상승 중입니다. 30만 9천 원이고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다 1% 올라가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 백신 빠르게 접종이 확대가 되면은 뭐 경기 회복, 소비 회복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여기에 예. 덧붙여서 여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코로나 백신 독립의 날로 선포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런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나고 나면 5월 5일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면제가 또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순번과 상관없이 예약을 좀 걸어놓게 된다라면 뭐 그렇게 예약해 놓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번과 상관없이 연령대도 상관없이 접종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효과 정부에서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5인 이상 거리 두기는 3주간 연장한다라고는 됐습니다만 당장은 코로나19가 지금 700명대로 늘어나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서부터는 모든 것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백화점이라든지 물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행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선취매를 한다라면 조금씩 담아가도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3인방 주가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테슬라와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주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관심 밖으로 멀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예. 워낙 지금 뭐 철강, 화학이 그러니까요. 워낙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도 자동차는 오히려 테슬라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재무제표상에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이오닉이라든지 EV6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현재 예약 대기가 걸려 있고 제네시스 시리즈도 예약 대기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라는 재화의 특성상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공장이 쓰고 있으니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않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자동차 2개월 기다리는 거 3개월 기다린다고 그래서 다른 차종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렸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매출과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OTT 업체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제 모회사도 CJ ENM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많이 보급을 하고 네. 말씀해주신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또 들어오면 거기에다가도 콘텐츠를 또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튜디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되면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현재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들에 따라서 선호도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널들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채널이 늘어남으로써 공급에 따른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채널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비교 열의에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 게임주들이 오히려 지금 좀 하락 조정세를 받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OTT 업체들이 올라가면서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똑같은 시간 대비해서 어느 쪽에 효용성이 높느냐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오늘 전자결제 관점 좀 나름대로 강합니다만 이렇게 서로 비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비교 열의에 있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정확히 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코인 좀 여쭤볼게요. 예. 비트코인 뭐 최근에 리플 뭐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지지하는 그렇지. 트윗을 날리면서 막 올라갔다가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체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 참. 근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선을 그었고요. 예. 현재 지금 미국도 나름대로 선을 긋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도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선을 긋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뭐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앨런 머스크의 또 트윗에 따라서 자산이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선을 긋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차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일정 그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적정한 변동성을 이용하셔서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 순매수 상위 종 오늘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화학 우선주, 대우건설 순매수했는데 오늘 일제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밖에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 괜찮고요. 또 한국가스공사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고려아연, 신세계,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아모레주입니다. 오늘 유통조름 좋네요. 호텔신라, 신세계 상승 중이고 고려아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아모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S오일, SKC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아모레지도 상승 중이고요. 롯데케미칼, SKC 화학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여전히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3,169포인트, 3,17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이네요. 991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30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